네, 이제 지식인 마케팅 시간인데요. 지식인 마케팅은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한두 번이라도 따라 하셨다면 정말 쉽게 와닿는 분야입니다. 정말 쉽게 와닿고 시간도 적게 들이고 아주 손쉽게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이버 마케팅을 하면서 지식인 마케팅을 빼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주변에 보면 제 중국 과정을 들으시기 전에 분들은 지식인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만 하시는데 블로그하고 지식인이 같이 섞였을 때 가장 네이버 상에서는 가장 파급이 좋고요. SNS 상에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이 섞였을 때 가장 파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블로그는 최적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만든 블로그를 내일 당장 노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 계속 검증됐던 사람들의 글을 노출시켜 주는데 그에 반해서 지식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식인 질의응답은 오늘 지식인 처음 했는데 내일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최적화 시간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식인은 긴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글만 가지고도 질문 답변에서 얼마든지 임팩트 있는 나의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의 멘토 전효백을 소개하면서 제가 쓴 책 네이버 상위 노출의 모든 것을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과 방문자 증가하는 법, 즉 블로그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든 비법이 일반 강의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그 비법들이 책에 다 나와 있어서 도움 많이 받으시겠지만 뒷부분 가시면 지식인 마케팅에 관련된 핵심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지식인 마케팅 교육 받으시고 이제 컨설팅 받으시고 나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는 3억, 4억짜리 빌라를 지식인 마케팅으로 하루에 한 채씩 파시는 분이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3억, 4억짜리 집이 지식인 마케팅으로도 거래가 됩니다. 하물며 몇만원, 몇십만원짜리는 충분히 쉽게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꼭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인의 영역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은 지식인 영역에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식인 영역은 네이버 전체 화면에서 좌측 네 번째 보면 지식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지역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질문이 있고요. 고민에 관련된 상담이 있고요. 오픈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원래 지식인의 존재 이유였던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알아나가는 각 분야별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클릭을 해보면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인은 상당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 아동, 성인 상담 관련된 거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모여져 있고 지역이면 지역을 클릭을 해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지역에 관한 질문들만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관심 지역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고 또 질문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어떤 주제를 여러분의 관심 주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 주제로 설정하면 여러분들의 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지식인 마케팅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식인의 근본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모르고 있는 내용을 서로가 답변을 해주면서 서로도 이 질문을 남긴 사람, 답변을 남긴 사람끼리도 정보의 교환을 하지만 이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던 수많은 불특정 다수도 이 정보를 접함으로써 지식의 불균형을 없앤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지만 취지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을 마케팅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를 마케팅할 때 사람들은 검색창에 강남치과를 친다는 거죠. 강남치과를 간다면 제가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치과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 영역이 나오죠. 그리고 지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없어요. 이때는 지식인이 가장 먼저 나와요. 지식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강남치과 잘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라고 누가 질문을 올렸어요.
충치도 미백도 교정도 잘하는 데가 있을까요? 딱 물어봤죠. 자, 답변이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딱 나오죠? 딱 광고하고 있는 거죠. 치의학 박사 누구 원장님께, 자,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거 볼까요? 강남 치과 교정하는 거 어디가 좋을까요? 자, 볼까요? 또 쭉쭉쭉. 여기는 진짜 누가 역시나 약도까지 딱 올려놨죠. 약도까지 딱 치과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바로 마케팅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치과 잘하는 곳 알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답변인가요? 하늘 미소 교정 이벤트. 자, 이것도 딱 광고죠. 원래는 서로 모르는 거를 교환해서 지식을 교환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것을 조금만 활용을 하면 이렇게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남치과를 찾았는데, 강남치과를 찾고 있다가 이 게시물을 봤어요. 이 게시물을 딱 봤다면 여기를 가게 될 확률이 크죠. 특히 답변이 여기 갔는데 정말 좋더라, 혹은 내 지인이 했는데 정말 좋더라, 이러면 광고인 것 같은 의심이 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게다가 지도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약도까지 있잖아요. 딱 이 치과에 대한 닥터 프라임 치과, 이 치과에 대한 기억도 딱 인지가 되는 거죠. 지식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 답변을 남기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남긴 사람한테 내가 어떤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내가 잘한다 라는 답변을 남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문자답이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꾸민 거지. 내가 질문을 달고 그 질문에 걸맞는 답변을 제가 바로 달아버리는 거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문자답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와 IP를 다르게 해야 돼요. 같은 IP와 같은 아이디에서 자문자답하게 되면 네이버 아이디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전략적으로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실제 질문자의 답변을 올리는 건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네임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그 관련돼서는 쉽게 표현하면, 누가 강남 치과를 찾는데 답변할 때 내가 여기 가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고객인 것처럼 위장해서 다는 경우가 있겠죠. 위장해서 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치과 운영하는데 오시면 제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당당하게 나를 밝히고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밝히고 다는 게 네임카드를 달고 다는 거예요. 네임카드는 말 그대로 명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명찰같이 자기 딱 신분을 딱 받아놓고 그에 관련된 답변을 내가 이런 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이, 내가 그걸 하지만 아닌 것처럼, 내가 그걸 마치 그냥 이용했던 하나의 소비자인 것처럼 해서 답변을 다는 위장 답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네이버 지식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로컬 기반에 대한 Q&A도 있고요. 그냥 분야에 대한 Q&A, 그리고 섹션에 대한 Q&A, 아까 아동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고민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섹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되어 있는 키워드, 이 세 가지의 Q&A 폴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 설정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관련되어 있는, 내가 잘 답변할 수 있고 내 잠재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만 관련된, 그 분야와 관련된 질문에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명품으로 선택을 한다. 관심 분야를 명품으로 설정을 한다면 명품만 관련된 질문만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비통, 미니백, MCM, 20대 초 여자 가방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질문만 볼 수 있고요. 그 질문에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에만 답변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도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거,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그게 얘가 쉬우니까.
근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미니백 구입 전화 가격 좀 알려주세요. 사진까지 딱 올려놨어요. 이거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제품을 팔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바로 내 고객인 거죠. 설사 이 제품을 제가 지금 당장 팔고 있지 않아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다면, 이 제품은 MCM 클러치백으로서 뭐 가격은 한 35만원 정도 하고요.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그 답변을 받은 사람은 답변해 준 여러분이 전문가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구매하게 될 때는 여러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것도 똑같은 지식인 질문이에요. TV에 나왔던 어떤 장면을 캡처해서 이게 너무 이쁘니까 이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지식인에 올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어디서 파는지 알고, 혹은 여러분들이 팔아 똑같이, 그렇다면 똑같은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고객에게 또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재 고객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임카드를 하게 되면 장점이 이렇게 신뢰성을 줄 수가 있어요. 사진도 나오고, 마케팅 작가 효백씨, 바이럴 마케팅으로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을 올려드립니다. 그쵸? 저한테 교육받고 제가 마케팅을 해드리면 매출이 최하 몇십 프로에서 몇백 프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일반적으로 지식인 마케팅 할 때 질문에 답변을 달 때는 URL, 즉 사이트 주소를 못 남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자기 홍보하는 게 심해지니까 네이버 측에서 아예 막았습니다. 주소를 못 남기도록 막았는데, 네임카드의 장점은 당당하게 블로그나 사이트 주소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답변을 보고 유입이 되겠죠. 유입이 돼서 제 온라인 강의를, 중급 과정을 들으러 온다든지, 근데 제가 강의를 보통 서울에서 하는데 그분이 여수에 살아. 그러면 못 오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입이 돼서 잠재 고객이 유입이 되고, 잠재 고객이 실제 고객이 되고,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적용해서 매출이 오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또 제 강의를 들으러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식 서비스 기반의 강의를 판매하는 걸 예로 든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재화를 판매하시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매 프로세스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네임카드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신에 내가 이걸 한다라고 밝히는 거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이게 최고 좋다, 이거 최고 잘한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내가 이용해 본 것처럼 한다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면서 다른 데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고객들이 더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최대한 네임카드를 달았을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서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관적으로 무조건 내가 좋다, 내가 잘한다, 이거는 위험해요. 자, 답변에 이렇게 노출된 거죠. 포스트 상위에 나오게 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쪽으로 클릭 와서 댓글들을 많이 남겨줍니다. 지식인 타고 들어왔다고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죠. 자, 제가 예전에 공릉동에 있는 채용교정센터 마케팅을 할 때 했던 예시문인데, 사람들이 이제 일자목이나 척추측만증 이런 걸로 채용교정을 받으러 갈 때 자기 지역하고 뒤에 척추측만증, 일자목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거든요. 물론 블로그 영역에서도 도배를 하고 카페 영역에서도 상위 노출되게끔 만들어 놨지만, 지식인 영역에서도 공릉동 척추측만증 치면 지금도 최상위에 뜹니다. 일자목 한번 쳐볼까요? 키워드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아직도 최상위에 뜨네요. 여기도 같은 회사죠. 이건 질문인데 여기도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답변 여기 나오죠, 회사 이름이.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자문자답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IP, 같은 아이디에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보면 질문이 뒤에
별표 숨겨져 있지만 앞에는 TNW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 JOS0801 다른 아이디죠. 질문을 남길 때 당연히 자기 아이디로 질문 남기고 자기 아이디로 답변 남기면 말이 안 되겠죠. IP도 마찬가지고 아이디만 다르다 해서 자기 집에서 내 아이디로 질문 남기고 내 배우자나 부모님 아이디로 답변 남기는 거 같은 IP에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IP도 달라야 되고요. 즉 장소도 달라야 되고요. ID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ID도 다르고 IP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요거는 실제 사건이에요. 충남 서산에 사는 김용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1월 달 되면 주부들 김장하는 것 때문에 절임 배추 판매 때문에 그때 대목입니다. 절임 배추를 판매하려고 지식인에 이제 주부들이 묻죠. 절임 배추를 사기 위해서 절임 배추 어디가 좋을까요? 하고 묻는데 자기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충남 서산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무공해로 키워서 3년 뺀 간수 3년 뺀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최상의 절임 배추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이 답글 하나 쓴 다음에 이걸 타이핑을 계속 쳐서 입력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 쳐서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질문마다 절임 배추 사고자 하는 그 주부들이 올린 질문마다 복사 붙여넣기로 답글을 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네이버한테 바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띠링 하고 날라오죠. 제한하는 홍보 활동을 했다 이거죠. 이거를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반복적인 도배 행위. 자, 이러면 게시물 제한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계속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네이버 서비스 글쓰기가 30일 동안 제한됩니다. 30일 동안 네이버 아이디가 제한돼요. 그럼 댓글도 못 답니다. 댓글도 못 달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도배 절대 안 된다. 그 질문에 딱 걸맞은 답변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문자답과는 별개로 그거보다 확장해서 지식인 마케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지필 활용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대 장점은 질문이 없어도 돼요. 답변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블로그 포스팅처럼 칼럼 형식으로 써도 심사만 통과가 된다면 지식인 영역에 그 관련 키워드의 지식인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지필하기예요. 지필하기 클릭하면 지필 주제는 제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사진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한 가지는 방금 살펴봤던 지식인에서 제가 충남 서산에 있는 김용민 선생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자기가 타이핑 치는 게 힘드니까 복사해놓고 그걸 막 붙여넣기 해서 제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이버 마케팅에서 유일하게 복사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지필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사진도 입력하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의 블로그 지금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포스팅을 몇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 포스팅의 글을 긁어 오셔도 됩니다. 복사를 해서 붙이셔도 돼요. 유일하게 지식인 마케팅 중에 지필 영역에서만 이 지필 영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데선 절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정하고 지필 등록을 하면 소중한 지필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은 등록 심사 중입니다 라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실제 심사를 해요. 왜냐면 지필 영역은 오픈백과라고 해서 말 그대로 누가 질문을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나 혼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칼럼 형식으로. 그렇다면 자기 홍보가 지나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나친 홍보는 걸러내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지나친 홍보가 아니라 은근하게 홍보를 한다면 통과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 이거 통과가 되면 똑같은 글인데 블로그 영역에도 노출되고 지식인 영역에도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글 하나를 썼는데 블로그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식인으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굉장히 효율적인 툴인 겁니다. 그래서 글을 처음에 쓰는 게 어렵다면 새로운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블로그 포스팅 하신 게 있으니까 그걸 긁어다가 키워드를 살짝 바꿔서 업로드를 심사를 한번 받아보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식인도 결국 키워드 기반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안에 들어가는 모든 마케팅 툴은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네이버 마케팅의 80%는 키워드예요. 지식인도 결국엔 제목에 키워드가 있어야 노출이 되는 거고 본문에 키워드가 있어야 노출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마케팅 컨설팅 했던 곳인데 북유럽 스타일 유아복 봄나들이 채비로 해서 질문을 올렸어요. 이제 날도 풀렸겠다. 나들이 가기 딱 좋은 시기인데 예쁜 꽃가옷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북유럽 스타일 유아복 괜찮게 파는 곳 없나요? 하면서 글을 올리는데 제목에 북유럽 스타일 유아복, 본문에 북유럽 스타일 유아복, 북유럽 스타일 유아복, 북유럽 스타일 유아복 딱 키워드들이 정확하게 딱 포지셔닝 돼 있죠. 답변도 여기가 좋아요 이러면 키워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답변 그냥 그대로 올립니다. 그럼 제목하고 똑같이 입력이 되죠. 그럼 답변도 당연히 북유럽 스타일 유아복 키워드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본문이 들어갑니다. 정말 요즘 날씨 보면 당장이라도 피크닉 가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자, 어쨌든 똑같이 북유럽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 키워드가 정확하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 PPT는 캡처를 해온 거기 때문에 여기 링크가 안 걸렸지만 당시에는 여기 링크를 걸어서 사진을 클릭하면 관련 쇼핑몰로 바로 랜딩을 걸어 놨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을 많이 상승을 시켰었죠. 키워드 마케팅. 네이버는 지식인이든 블로그든 그게 어떤 툴이든 간에 키워드 마케팅으로 귀결된다. 지금 지식인을 보면서 여러분들 살펴보셨는데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스토어팜, 지식 쇼핑,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것들도 기본 베이스는 모든 게 키워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선정할 것인지 본문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것인지 그 키워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키워드 도구 서비스를 통해서 살펴봐 드렸었고요. 키워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은 지식인, 블로그, 밴드, 지식쇼핑, 다음 시간에 있을 스토어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네이버 영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S 마케팅의 60%는 네이버로 귀결이 됩니다. 오로지 네이버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식인 마케팅 쉬운 듯 어려운 듯한데 강의 듣고 또 바로 다음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 질문 하나 남겨보시고 혹은 질문에 답변을 한 개 남기는 실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